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지원해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벌이는 제재 위반의 대부분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것은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탈취한 자금이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돈 세탁을 돕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사이버 인프라를 제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n my world, I see it mainly on the cyber side, expertise, infrastructure, and actually, the laundering and things like that. And definitely the sort of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cyber activities. 데머스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중국 당국의 북한의 해킹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무부의 대북 제재 집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라면서 특히 중국이 연루된 경우 법 집행이 훨씬 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북한이 정교하며 재능 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버 전력 이용 방식은 자금 탈취에 활용됐다면서 다른 적대국과 차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That's not really the behavior we see from China or Russia or even Iran, despite the Iran sanctions. North Korea is kind of unique in that way. 데머스 차관보는 또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14건가량의 북한 관련 사안을 진행했으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라고 평가하고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를 비롯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 압류,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과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3범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이들 3범주에서 밝혀진 북한 불법 활동의 동기는 외화 등 금전 취득이었다면서 이것은 바로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건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과 궁극적으로 미군의 영내 진입 차단이 목적이며 북한과도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미국 내 미사일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포럼에 참석한 김정은과 폭탄의 저자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무기 등의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북한과 이란에 제한됐다고 본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providing defense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Our adversaries tend to reason in worst-case scenario ways. And of course, we heard.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신형 무기 역량 개발은 특정 전구의 불안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올해 공개한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한 셈법에 따라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전진 미군 기지들은 이런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면서 지상군 병력의 이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might improve your survivability a little bit with dispersal, deception, missile defense, but at the end of the day, you're effectively sitting ducks at these vulnerable bases around the region. So
That means for a survivable land-based force, you'd ideally want sort of unrestricted land mobility.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주한미군 등 전진 기지는 유사시 미국 본토 증원 병력이 오기 전 적들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의 최근 역량은 이런 방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의 주한미군의 배치 구도는 이런 적국들의 역량에 매우 취약하다며 일각에서는 전진기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ther your TP-2 radar gets taken out by a Chinese scramjet missile or a $500 North Korean drone, I mean, the effect is ultimately the same. So. 특히 북한의 경우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사 시차는 극도로 짧아질 것이라면서 미사일 방어와 원점 타격을 포함한 공격 역량의 통합은 이 같은 위협 대처에 효과적이며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속성과 정확도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의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이 22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북핵 등에 대해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군사적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방위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무기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이 다연장 로켓과 방사포 5,500여 문을 갖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200문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전력화되는 2023년까지 전력 공백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도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격할 지상작전 사령부의 화력참모부가 작전참모부 예하 화력처로 편성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북한의 다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지상작전 사령부 후방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6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도 못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질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3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급감했지만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북중 교역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당 설립 75주년 기념식 준비 등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도 국경 봉쇄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동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마당 경제가 얼어붙고 밀가루와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 중국에 의존하는 생필품 부족 현상 때문에 통제를 일부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 관리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전역의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북한 인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해 응답자의 61%는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0.7%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 정부 관리들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처벌이 북한 정권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도 63.1%는 인권 유린과 관련한 처벌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